그래서 복소수 심화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봐보게 되면 첫 번째 1번 바로 들어갈 건데 문제 풀면서 좀 작업하도록 할게요.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 걔가 제곱을 했더니 3-4i랍니다. 어떤 복소수 알파를 제곱을 했더니 3-4i인데 그때 알파 곱하기 바 알파의 값을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얘들은 오케이? 하나하나 이제 빌드업을 짤 건데, 자, 그럼 대부분 아이들이 저 문제를 보자마자 알파를 이제 a 더하기 bi로 두고서 차근차근 찾겠죠. 우리가 오늘 되기 전까지는. 이해되나 오케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a 더하기 bi가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문제를 빨리 풀어낼 수 있는 방식은 a 더하기 bi가 맞기는 해. 근데 이제 아마 다들 문제를 좀 풀어왔으면 알겠지만 a 더하기 bi로 고집 부려가지고 밀어붙였었을 때 시간 드립다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아마 기억상에 좀 몇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거지 a 더하기 bi로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두 개 구분해서 들으세요. 이해돼? 오케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쌤 도대체 그러면 a 더하기 bi 말고 어떻게 쓸 건데요? 쌤은 보통 이제 켤레 복소수로 문제를 갖다가 최대한 풀 수 있는 만큼을 최대한 일단 끌어내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 그럴 때는 a 더하기 bi를 씁니다. 쌤은 보통 그렇게 좀 접근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i를 하나 최대한 안 쓰죠. 켤레 복소수를 이용해서 먼저 좀 접근을 하는 편인데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봐봐. 알파를 제곱해서 3-4i가 된 거야. 어떤 복소수를 갖다가 제곱을 했더니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바를 갖다가 씌워버리게 되면 바 알파 제곱은 3 플러스 4i라는 건 알 수가 있겠죠.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그랬었을 때 얘네 둘을 갖다가 서로 곱하게 되면 알파랑 바 알파가 제곱이 된 상태에서 곱해지기 때문에 알파 곱하기 바 알파의 전체 제곱은 3-4i 곱하기 3 플러스 4i가 될 거예요. 이해되나?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앞끝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쌤이랑 또 이제 약속을 해야 되는 파트가 뭐냐면 또 밑에다가 써놔야 빨간색 펜으로 일반적으로 a 더하기 bi라는 녀석과 그 다음에 그거의 켤레 복소수인 a-bi를 갖다가 서로 곱하게 됐었을 때 아직 이제 배운 지가 아직 얼마 안 돼서 그냥 이거 갖다 드립다 노가다를 띄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가져가지 마시고 켤레 복소수인 것끼리 서로 곱하게 되면 실수 부분이 제곱이 되고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이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합차 공식처럼 사라지는 것을 갖다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오케이? 이거 말의 어미를 잘 들어야 돼. 그냥 단순한 합차 공식의 전개가 아니라 복소수는 얘들아 개념이 겁나 중요하단 말이야 얘들아. 복소수가 나왔고 켤레 복소수가 나왔을 때 걔네들 계산을 때릴 때 그냥 단순하게 이거를 합차 공식의 전개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수 부분의 제곱과 허수 부분의 제곱의 합으로서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되나?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플러스 i분의 3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런 거를 갖다 보통 이제 실수화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위아래다가 1-i를 곱하는 거는 납득이 되지. 물론 1 플러스 i를 곱해도 상관없지만 선생님이 분명히 말했지만 보통 이렇게 복소수를 갖다 정리를 해야 될 때는 켤레 복소수를 좀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돼요? 쌤말 제발 좀 들어요. 나중에 가서 틀리지 말고. 그래서 위아래다가 1-i를 갖다가 곱해주게 되면 분자는 3 곱하기 1-i 이렇게 되는데 밑에 분모를 계산할 때 합차 공식을 떠올리지 말고 이 새끼 실수부가 1이고 허수부가 1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더해주면 2 해서 그냥 이렇게 끝내라는 뜻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복소수 맨 처음에 보통 쌤이 밑에 반 애들도 처음에 이제 개념을 갖다 강의를 할 때는 켤레 복소수 강조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너희들은 다들 한두 바퀴를 돌아봤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아주 강조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잊지 마시라고 쌤이 다시 한번 얘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다시 돌아와서 알파랑 바 알파를 곱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제곱하는 게
이거 지금 슬러시로 표시한 두 개 서로 곱한 거하고 똑같잖아. 그래서 지금 자세히 봐보면 얘네가 서로 혈례복소수 관계란 말이야.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그랬었을 때 3-4i랑 3 플러스 4i를 곱해야 되는데 얘네를 곱한다라고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뭐 실수부하고 허수부를 제곱해서 그냥 바로 25다 이렇게 바로 뽑아내라고. 납득이 되니? 오케이? 응.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문제가 물어본 거는 알파 곱하기 바 알파거든 얘들아. 알파 곱하기 바 알파인데 걔를 제곱해서 25가 됐대. 그러면은 지금 제곱해서 25가 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었던 거잖아. 5나 마이너스 5가 있어요. 정답만 얘기하면 일단은 5만 정답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이너스 5 쓰면 틀려요. 틀립니다. 얼마 5라고 써도 틀려요.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지금 중간에 쌤이 그래서 이걸 갖다 잠깐 표시를 한 건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지, 그지? 제곱 더하기 제곱이야. 그러면 얘네가 음수가 될 수가 있어? 실수부하고 허수부는 무조건 실수잖아요. A하고 B는 무조건 실수잖아.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은 새끼만 정답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는 정답이 안 돼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5 쓰면 틀려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알파를 갖다 보자마자 A 더하기 BI라고 두고서 A하고 B를 하나하나 찾는 게 아니라 혈례복소수를 이용해서 조금 멋들어지게 조금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알겠어? 되니? 오케이? 잘 보도록 하시고 두 번째. 자, 두 번째. 자, 쓰세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3 1 플러스 i 이렇게 됩니다. 그때 알파 곱하기 바 베타가 1이었었을 때 문제가 바 알파분의 1 더하기 바 베타분의 1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문제가 요게 뭐냐고 물어본 상태입니다. 여기 현재 이해가 돼? 오케이 콜? 자 한번 해보십시오. 내신에도 좀 나오죠. 이번에 반배치고사 할 때도 비슷한 형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알파랑 바 베타를 곱해서 뭐가 됐어? 1이 됐죠. 곱해서 1이 됐지. 그래서 여기 근처에다가 바를 갖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씌워버리게 되면 시계 하나가 더 튀어나옵니다. 시계 하나가 더 튀어나와서 바 알파 곱하기 베타가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실수에다가 바를 씌우면 걔는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죠.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 바 알파분의 1인데 그럼 바 알파를 갖다가 이렇게 우측으로 넘기게 되면 바 알파분의 1은 베타랑 똑같죠.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바 알파분의 1은 여기는 베타랑 똑같은 거고 여기 있는 바 베타를 갖다가 이제 넘겨주게 되면 이거 위에 있는 노란색 바는 생각하지 말고 이거 밑에 거 계산인 거니까 바 베타분의 1은 알파라서 결국 문제가 물어본 건 베타 플러스 알파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미 정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래서 켤레복소수를 좀 이용해서 접근을 해야지 죄다 A 더하기 BI로 접근했다가는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해된 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문제가. 납득되나? 오케이?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Z랑 바 Z가 서로 같지가 않답니다. 같지가 않는데 Z-1의 제곱이 실수래요. 실수. 오늘 이거 개념이야 얘들아. 그때 Z 더하기 바 Z이 얼마냐고 물어봤어. 문제가. 이해되니? 오케이? 자, 저번에 한번 세미나 개념을 갖다 기본적인 개념에서 좀 잡아봤는데 만약에 어떤 복소수가 실수라고 한다면 바를 씌운 것과 바를 씌우지 않은 것이 서로 똑같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 기억나? 그거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봐보게 되면 Z하고 바 Z이 서로 다르다라고 돼 있거든.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어떤 Z가 나왔는데 거기다가 바를 씌운 켤레복소수가 서로 다르대요. 다르대.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러면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만약에 Z와 바 Z가 서로 똑같았으면
얘네들은 Z가 무슨 수다? 무슨 수? 실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건데 여기가 지금 현재 아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얘기는 실수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었던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자마자 a 더하기 bi, a 마이너스 bi 그딴 거 생각해가지고 문제 풀지 말고 이거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실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구나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복소수는 개념이 겁나 중요하단 말이야. 납득됐어?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이렇게 실수가 아닙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자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그 Z에서 1을 뺀 다음에 제곱을 때린 새끼가 실수가 된대요. 그럼 또 이제 머릿속에서 Z가 A 더하기 BI니까 뭐 A-1 플러스 BI 전체 제곱이 실수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러면 좆된다는 얘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전에도 쌤이 설명했잖아.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Z-1의 제곱이랑 거기다가 바를 씌우는 거 얘는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바를 씌우면 어떻게 돼? 바 Z-1의 제곱인 거 보여? 바가 들어가 버리니까 제곱은 어차피 영향 안 주고 바가 괄호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바 Z-1로 바뀌는 거야. 지금 엄청 중요한 거야 지금. 엄마 이제 됐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조건을 보자마자 아 바를 씌운 다음에 편례복소수를 만들어줘서 걔네가 서로 똑같다라는 이렇게 등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기본이야 얘들아. 이건 기본이야 이건 기본.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럼 이거를 갖다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럼 정리를 하게 되면 Z 제곱 마이너스 2Z 플러스 1은 다 Z의 제곱 마이너스 2 다 Z 플러스 2라고 똑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해되나 오케이? 원론을 써.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쌤이 칸이 좁아가지고 이쪽을 이제 좀 끌어올려서 이제 쭉 섞어내는 쭉 이어서 써. 그럼 여기 1 똑같으니까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져. 이거 지금 교재에도 비슷한 거 지금 계속 나온단 말이야. 이거 지금 정리할 줄 알아야 돼. 수지권에서 엄청 좋아하는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넘어가게 되면 Z제곱 마이너스 다 Z의 제곱이 될 거고 그 자식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2로 묶여서 Z 마이너스 다 Z이 서로 똑같다라고 이제 등식을 조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럼 이거를 갖다 이제 이 등식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해석을 지금 중요한 건 앞에 봐. 그럼 얘네가 지금 서로 똑같다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이 새끼가 지금 현재 합차 공식이니까 바로 그냥 썰어버리면 안 돼요. 이해되나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양쪽에 Z 마이너스 다 Z이 0일 수도 있잖아. 그냥 Z 마이너스 다 Z 아니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 부분이 좌측에 나와 있는 부분이 합차 공식이 돼서 Z 플러스 다 Z Z 마이너스 다 Z 이렇게 될 건데 아무 생각 없이 이 새끼 보자마자 이렇게 슬러시 그으면 안 된다고 얘들아. 이해돼? 오케이? 그럼 얘를 갖다 슬러시를 그으려면 방정식의 특징에 의해서 각각이 0,0라서 결과물이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슬러시 하려고 했었던 이 대상이 제로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을 하고 그 다음에 슬러시를 그어야 돼. 특히 요거는 복소수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사실은 복소수 내용이 아니죠. 사실 방정식이죠. 이해되나? 오케이? 납득이 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AX랑 만약에 BX가 똑같아. 그럼 A하고 B가 둘 다 뭐일 수도 있어? 0일 수도 있잖아. X가 0일 수도 있고. 이해되는데 그걸 열어놔야 된다고 항상.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0이 중요하단 말이야. 선영아 집중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그래서 Z- 다 Z이 0일 수도 있음을 반드시 여기다가 기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를 갖다가 없애는 거야. 이해되나? 오케이? 내가 분명히 이거 얘기했다. 보자마자 이 새끼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제거를 하려면 얘가 0임을 밝혀놓고 난 다음에 제거를 해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방정식이란 말이야. 실제로도 나와요. 서술형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저러면 안 써가지고 틀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슬러시가 날아가고 그러면 결국에 이 문제는 Z 더하기 바 Z이 2거나 혹은 Z 마이너스 바 Z이 제로거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나? 오케이? 그런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이 말은 결국에 Z와 바 Z이 똑같다는 뜻인 건데 누누이 말하지만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현재 실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까 애시당초부터 뭐 아니다라고도 쓰기도 했지만 실수라고 아니라고 이제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도 논리적으로 왜 모순인지를 이렇게 항상 곱씹고 넘어가야 돼요. 이런 데서 정답이 나올 때도 있단 말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럼 되는 거는 Z 더하기 바zet이 2구나 문제가 물어본 게 그걸 물어봤죠? 그래서 답이 끝 이렇게 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선생님이 사기치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전부 다 실력 정석이랑 기본 정석에 있는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오케이? 알겠어? 정석책은 알지 얘들아 너네 정석책. 난 개인적으로 정석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오케이? 하도 많이 써가지고 이제 좀 고리타분해져. 지금 얘들 이해되나?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인데 무턱대고 A 더하기 BI를 무조건 무식하게 계속 끝까지 끌고 가지 마. 물론 가끔 보면은 하이텍 자체 교재도 있지만 쉬운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줄짜리 뭐 두 줄짜리 아 이건 딱 봐도 A 더하기 BI다. 그런 건 써도 되지. 그런 건 써도 되는데 괜히 섣불리 A 더하기 BI 특히 이제 기니디 문제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게 A 더하기 BI 썼다가는 이제 여러 가지로 조금은 좀 큰일 나는 문제들인 거야. 그런 것들. 엄마는 이제 얘가 되니 오케이? 뭐 해설은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다만 나는 그 좀 해설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어쨌든 애들 이게 되나 오케이? 좀 써놔.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어떤 복소수 알파가 있는데 알파 마이너스 2를 세제곱을 했더니 이 새끼가 8i래 8i래 그랬었을 때 문제가 알파 곱하기 바 알파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바 알파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문제가. 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정리 좀 해주세요. 이거 지워도 되니? 지워도 돼? 풀어보세요. 요거 풀어봐 지금 4번. 복소수는 개념이 너무 중요해서 개념이 너무 중요하거든. 거의 여기서부터 애들 성적이 좀 갈려. 복수 여기 앞에까지는 그냥 다항식 연산이니까 그냥 계산 이빠이 때려버리면 어느 정도 점수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갈라치기가 들어간단 말이야. 오케이? 본인이 1등급인지 2등급인지 여기서 거의 정해진다고.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근데 졸고 난 집중 못하고 그냥 아주 한번 뒤집어 엎어지잖아요. 자 알파 마이너스 2를 세제곱했더니 뭐가 됐대? 8i가 됐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대부분 아이들이 배운 지 얼마 안 됐었을 때 3중근 루트 어디서 뭐 배운 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 생각한단 말이야. 일단 그거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처음에 i의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루트를 그렇게 씌워버리면 안 된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그럼 일단 그거는 아니었던 거야. 그럼 알파 마이너스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새끼를 세제곱했더니 근데 8i가 된대. 뭐 그런 게 있나 보지 뭐 호수가. 이해되나 오케이? 뭐 그런 알파가 있는데 그랬었을 때 얘가 어떻게 되냐고 지금 현재 물어보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럼 잘 봐. 여기 봐도 지금 알파에다 갑자기 바를 씌웠어 안 씌웠어? 씌웠죠. 그래서 결국 이것도 양쪽에다가 이제 바를 씌워주는 거예요. 바를 씌워주게 되면 이런 것들 지금 연습을 좀 잘해놔야 된다. 자, 바를 씌워주게 되면 는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서로 분리가 될 겁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바 알파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8i는 뭐라고 튀어나오고 있어? 바를 씌웠으니까 8i야 마이너스 8i야. 그렇죠. 좋습니다. 마이너스 8i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서로 곱할 생각을 좀 해줄 필요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1이랑 바 알파 마이너스 1을 전개를 하게 되었었을 때 알파 곱하기 바 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바 알파 플러스 1의 세제곱 2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다음에 8i랑 마이너스 8i 곱하면 어떻게 되더라? 켤레복소수리 곱한 거니까 제곱된 게 가지고 바로 64인 거 보여야 돼. 이해되게 오케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64에서 곱해서 64 그게 아니라 허수부의 제곱이 64니까 그냥 바로 64 때려야 된다고. 실수는 없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해서 여기 개념 중요하단 말이야 복소수는. 안 그러면 이 조그마한 차이가 갭을 벌린다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확고하게 1등급을 갖다 맞고 싶으면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물론 알아. 니들이 계산이 어느 정도 좀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노가다성으로 밀어붙여도 답이 나온다는 걸 아는데 이거 그래도 뜯어 고치는 게 확고하게 나온다고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일단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갖다가 세제곱 때렸더니 64가 됐대. 그럼 이제 뭐 다 끝났지 뭐. 그럼 뭐를 세제곱하면 64가 돼? 4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 정답이 3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발을 씌우는 것 같다 연습을 갖다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다음에 5번. 선생님 불안전하게 뭔가 1등급이 나오고 막 이런 거를 좀 원하지 않아. 좀 뭔가 좀 불안하잖아. 어떨 때는 1등급이고 어떨 때는 2등급이고 그냥 확고하게 1등급이면 안 돼. 자, 이것도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보세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개념을 좀 깔아놨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하는 거거든요. 혈례복소수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혈례복소수. 선생님이 지금 이거 연습하는 거는 전부 다 혈례복소수. 참 별거 아니죠, 그죠? 책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냥 다 씌워놓고서 별 설명도 안 해놓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내신에서 필러 문제급에서 다뤘었을 때는 혈례복소수가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야, 엄청.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오케이? 따뜻해? 뭐 대충 보면 알겠지만 쌤은 현행 수업 나갈 때랑 현행 수업 나갈 때 완전 달라. 현행은 이제 점수랑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져가야 된다. 그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간다. 혈례복소수야, 혈례복소수. 자, Z가 뭐가 아니래, 얘들아? Z가 뭐가 아니래? 실수가 아니래. 그럼 이 새끼는 Z가 실수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보자마자 Z는 바제시랑 다르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다행히 실수는 필충 조건이기 때문에 저걸로 완전히 대체가 돼요. 그러니까 순호수는 저번에도 쌤이 개념 잡았을 때처럼 Z가 0일 수도 있음을 알아두고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실수가 되는 조건은 저게 완전 필충 조건이 되어버려서 그냥 아예 대체를 해버려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저건 엄청 잘 나와. Z는 바제시랑 다르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조건에 가보면 Z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Z 더하기 Z분의 1이 실수가 돼야 된대.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애들이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기다 또 이제 A 더하기 BI를 집어넣어가지고 A 더하기 BI 더하기 A 더하기 BI분의 1이 실수다 해가지고 걔를 또 이제 뭐 실수와 진행해서 얘네가 뭐 빵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한단 말이지. 그게 싫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 Z 더하기 Z분의 1이 바 Z 더하기 바 Z분의 1과 똑같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납득이 돼? 빨리 정리하세요 지금.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다 정리를 할 건데 그러면 Z 마이너스 바 Z은 자, 이 새끼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때 계산할 때는 그냥 분수 계산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Z 마이너스 바 Z 이렇게 돼요. 그치? 통분해가지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오. 무슨 일이야? 아니 얘가 갑자기 눈물을 갖다가 몇 방울씩 떨어뜨리고 있잖아 지금. 무슨 뭔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네. 자, 뭐라고? 하품해가지고 그런가? 아니 갑자기 눈물이 여기서 무슨 깜짝이야. 자, 그거 있지 않냐? 그 동화 내용 중 눈물 흘렸는데 그게 보석이 되고 뭐 있었는데. 네가 보석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 넘어가게 되면 이거를 갖다 통분하게 됐었을 때 지금 마이너스 이렇게 Z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Z하고 바제수를 통분시켜서 위에가 Z 마이너스 바제시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 오케이? 근데 봐봐라 얘들아 제발 좀 이런 거 계산할 때 이게 양쪽에 Z 마이너스 바제시 똑같이 있다고 해서 보자마자 이 새끼 슬러시 그으면 좋댄다니까. 무슨 말인지 됐어? 오케이? 이게 지금 방정식 개념이에요. 방정식 개념. 그래서 Z 마이너스 바제시 뭐가 아니다. 뭐가 있대. 0일 때를 일단은 염두에 두고 이해된 게 오케이? 0이라서 빵이라서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0인승을 표시해 두고 그 다음에 슬러시를 그으라고. 그럼 결국에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1은
z 곱하기 바제분의 1과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넘겨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주게 되면 그 말은 z 곱하기 바zet이 1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근데 문제가 물어본 게 z 곱하기 바zet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나왔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돼볼게. 편리 복소수를 이용하면 a 더하기 bi를 이용하지 않아도 각각의 복소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킬러급에서는.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오늘 뜯어 고쳐야 되는 게 요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단톡방에도 얘기했지만 큰일 났다라고 얘기한 거야. 아이씨 이거 애들 오기는 잡히게 생겼네. 수직권은 이렇게 푸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아니 전통적으로 엄청 좋아해요. 다른 타 지역은 근데 A 더하기 B를 좀 많이 쓰는데 이상하게 수직권은 이걸 좋아해요. 이상하게 옛날부터.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좀 잘 좀 기억 좀 해주셔. 여섯 번째 손으시고 A하고 B가 자연수랍니다. 자연수. 여기 지금 집합기호를 쓰기는 했는데요. 그냥 A, B는 자연수이다 보통 이렇게 말로도 표현이 되긴 하니까 해석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쭉 써주시면 알파는 A 더하기 I 알파는 알파하고 A 구분할 줄 알죠 얘들아. 베타는 1-BI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 알파 곱하기 바 알파 더하기 알파 곱하기 바 베타 그 다음에 바 알파 곱하기 베타 그 다음에 베타 곱하기 바 베타 그 자식이 25래요. 그때 A, B를 갖다 구해보라. 이해되나 오케이? 어떻게 됐어? 되나? 오케이? 간다. 가본다. 야 이거 봤었을 때 지금 얘네들이 A하고 B가 자연수라는 전제하에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 자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러면은 나 같으면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어. 이거 그래도 정리는 좀 편하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알파를 묶어주게 되면 바 알파 더하기 바 베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돼서 이 새끼 지금 현재 계산 때렸더니 25가 됐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럼 봐봐라. 야 여기서도 지금 아까 전에 1번에서 했었던 그 개념이 또 나온 건데 얘네들이 서로 지금 현재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야? 이거 바가 서로 연결될 수도 있잖아. 서로 무슨 관계야? 켤레 복소수 관계예요. 얘는 오케이? 그럼 켤레 복소수인 것끼리를 서로 곱했더니 그 새끼가 뭐가 됐대? 25가 됐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잘 봐 얘들아.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예를 들어서야 P 플러스 QI 그냥 한 번만 보여줄게. P 플러스 QI가 됐다 이거야. 그럼 이 새끼의 바를 갖다가 구해주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아까 전에 P 플러스 QI랑 P 마이너스 QI로 곱했더니 얘가 됐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봤을 때 말이야 여기 25를 바라봤을 때 앞으로의 너희들의 시선이 어때야 되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실수 부분의 제곱과 허수 부분의 제곱 원래 부분 써야 되는데 그냥 뺐어요. 실수 부분 제곱과 허수 부분 제곱을 더했더니 이 새끼가 25가 돼야 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지금 오늘부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 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실수 부분을 봐보게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봐보게 되면 실수 부분이 A 더하기 1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A 더하기 1의 제곱이랑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1-B잖아요. 1-B의 제곱을 계산했더니 이 새끼가 25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제곱해서 더했을 때 25가 되는 게 누가 있어요? 딱 봐도 뭐 하나밖에 없잖아요. 5더하기 9하고 16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이 9 또는 16이 되는 경우 혹은 16 또는 9가 되는 경우로 나눠서 얘네들의 A, B 값 중에서 그나마 자연수인 것 같다 골라달라 뜻인 거야. 요거 이해가 되나? 오케이? 납득이 됐어? 그럼 봐봐. 그럼 얘네가 지금 현재 자연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A 더하기 1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양수겠죠. 이해되나? 오케이? 양수겠지. 그래서 결국 A하고 B를 갖다가 하나하나 구해주게 되면
첫 번째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곱했을 때 9가 되는 경우니까 3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럼 그때는 A가 2겠죠. 얘가 이해되나? 어떻게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1-B가 되기 때문에 뭐를 제곱해야 돼? 4야 마사야? 마사죠. B가 자연수인 거니까. 얘들아 이해되나 안 돼? 그래서 이때는 B가 5가 되는 거야. 요거 현재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쪽에는 16이 돼야 되는 거야. 3이거나 마삼이 4거나 마삼은 되는 건데 마사는 될 리가 없잖아. A가 자연수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3. 그다음 이때도 3이거나 마3을 갖다가 제곱하라는 얘기인데 3은 될 리가 없어. B가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3이 돼야 되기 때문에 B는 지금 현재 4.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가 나눠진다는 뜻입니다. 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어떻게 되나?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풀어줘야지 이거를 다 일일이 다 넘겨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오케이 꼴? 자 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슬슬 이제 정확하게 잡혀줘야 되는데 7번 봅니다. 자 7번 보면 알파 곱하기 바 알파가 베타 곱하기 바 베타랑 똑같은데 이 새끼가 2라고 잡은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랑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의 켤레 복수수 걔를 계산 때렸더니 얘가 1이다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랬을 때 1번에 베타분의 알파랑 알파분의 베타를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나? 오케이? 어떻게? 계산해봐야 돼. 앞에 건 다 지울게요. 복소 평면이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빌드업을 잘 짜야 돼요. 빌드업을 잘 짜야 돼. 이거 내신에도 많이 나와요, 얘들아. 내신에도. 자,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근데 아직도 좀 헤맨다. 이거 지금 헤매면 안 되는 문제인데. 자, 잘 봐라. 베타분의 알파지. 베타분의 알파야. 그럼 너네 지금 요거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알파 곱하기 베타분의 1로 일단 보시는 거고요. 이해되나?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쪽은 베타 곱하기 알파분의 1로 보시는 거야. 그럼 베타분의 1이 어디서 튀어나올까라는 거 갖다 조심히 살펴보면 요 식에서 봤을 때 베타를 넘겼을 때 뭔가 바 베타에 관련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분수가 생기는 게 싫은 거야. 분수가 생기는 게 그냥 싫은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잠깐 좀 정리를 해보면 바 베타는 베타분의 2하고 똑같아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베타분의 1이 얘랑 지금 짝짝꿍 해주게 되면은 2분의 바베타하고 똑같단 말이야. 이해된 게 오케이? 아니 물론 2분의 이 정도 생기는 분수는 그 정도는 얘들아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2분의 알파 곱하기 바베타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거 현재 이해가 됐어? 지금 되냐?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럼 여기도 이제 대충 니들 눈치를 찾겠지만 여기 지금 알파랑 바알파랑 여기랑 관련된 거일 수도 있잖아.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알파분의 1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결국에 어떻게 되는겨? 알파 곱하기 바알파가 2가 되는 거니까 알파분의 1을 바꾸고 싶은 거라서 넘겨주게 되면 바알파는 알파분의 2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 지금 그냥 2초 안에 돼야 돼. 너네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걸 갖다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2분의 바알파 곱하기 베타구나 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현재 얘기가 됐어. 오케이?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숫자 2분의 1로 묶게 안 묶어? 묶이게 되면 그럼 결국에 알파 곱하기 바 베타
플러스 바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을 갖다 구해주기만 하면 1번 값은 나온단 말이야.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쌤 어디 있어요? 라고 할 텐데 A. 자, 지금 쌤이 물결치고 있는 이 부분을 갖다 잘 봐봐. 이 부분 잘 보게 되면 이거 바가 일단은 쪼개져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게? 오케이? 그럼 얘를 갖다 쭉 전개를 때려버리면 알파 곱하기 바 알파 숨어있죠, 그죠? 알파 곱하기 바 베타, 그 다음에 바 알파 곱하기 베타, 그 다음에 베타 곱하기 바 베타. 이 새끼 때렸더니 1이 됐다는 얘기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면 되지. 바 알파 알파, 베타 바 베타가 각각이 전부 다 2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에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물결식 이 부분인데 얘가 뭔지가 나오죠. 얘는 오케이? 마삼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얘네가 마삼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 아 그럼 결국에 여기가 지금 들어가게 돼서 답은 뭐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라고 해서 1번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현재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근데 이 문제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두 번째로 가보게 되면 두 번째 뭐 물어봤어? 베타분의 알파가 뭐냐고 물어봤죠. 지금 각각 알파하고 베타가 뭔지도 몰라. 분명히 뭐 A 더하기 B의 형태이긴 할 텐데 그 성분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얘네들이 합쳐서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베타분의 알파가 뭐냐고 물어봤어. 그럼 여기서 당황하지 말고 얘들아, 당황하지 말고 얘를 갖다가 T로 치환을 갖다 해주게 되면 얘는 오케이? T로 치환을 갖다 해주게 되면 1번에 나와 있는 요 식이 T 플러스 T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쭉 정리를 해주게 되면 T에 관한 2차식으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정리를 갖다가 쭉 T를 염지에 곱해줘서 정리를 해주면 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T 2차 방정식 작성하면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와서 T에 관한 2차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양쪽에다 이제 2를 갖다가 곱해주게 되면 결국에 2T 제곱 플러스 3T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돼서 지금 대충 한번 계산 때려봐. 허근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하나 잡아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현재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럼 봐봐라. 지금 봐봐. 조금 더 설명을 할 만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그래 이 T값 한번 끝까지 한번 구해줘 보자. T값 구해줘 보면 가운데 있는 부호가 지금 현재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근해 공식 쓰라는 얘기고 고1 초반까지는 그래도 근공을 좀 씁니다. 그래도 이해돼? 오케이? 앞으로 2학년, 3학년 되면 근공을 쓴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내신형 문제,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가 아니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1학년 때까지는 아직은 중3의 연장선이라서 근공을 쓰는 데 있어서 전혀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 게 오케이? 그거랑 판별식이 보통 그런데 판별식은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1년 동안 계속 쓰니까 나중에 그게 뭘로 바뀌어? 그게 미분으로 바뀌는 거잖아. 접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3? 4분. 응? 4분. 아이고 씨. 4분의 마이너스 3 뿔마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나? 오케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봐봐라. 그러면 지금 t 값이 지금 현재 몇 개 나왔어? 몇 개 나왔어? 뿔마 해서 2개 나왔잖아요. 뿔마 해서 2개 나왔잖아요. 잘 봐라. 그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 베타분의 알파가 너래매. 얘들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분의 베타가 너래매. 요는 앞에가 지금 중요한 것들이 있어. 얘네 두 개가 지금 서로 무슨 관계야? 혈례복소수 관계인 거 보여요? 여기다가 바 씌워주면 바 알파고 바 베타면은 베타가 되잖아. 그래서 서로 혈례복소수 관계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그래서 혈례복소수 관계라서 그 두 개가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납득이 되나?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저 두 개 중에 하나를 갖다가 선정할 수는 없어요. 문제 조건이 뭔가 조금 더 있겠죠. 그래서 그럼 여기다가 지금 바 씌워주면 서로 각각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복소수하고 혈례복소수가 다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는 허수 부분이 뭐 0보다 작다, 뭐 허수 부분이 0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돌려서 표현한 것 뿐인 거니까 그때 가서 골라주면 돼. 저 두 개 중에. 그거는 뭐 자체 교재도 있어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주는 거를 좀 쌤은 강요하는 편입니다. 여기는 수직권이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수직권하고 분당권은 다 이런 식으로 좀 출제를 좀 하는 편이야. 분당권도 이렇게 출제해요. 얘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조금 애매한데 음수의 거듭 제곱은 오늘 말미에 할 예정이라서 다른 거를 좀 먼저 볼게요. 자, 뭐냐면 어떤 z를 제곱을 때렸더니 이 새끼가 8 플러스 6i 8 플러스 6i 그때 1번 z가 얼마냐 그 다음에 2번 z 세제곱 마이너스 16z 그 다음에 마이너스 z분의 100은 얼마겠냐 라고 물어봤어요. 문제가 이해되나? 오케이? 네? 자 봐봐라 얘들아, 이거 지금 8번 같은 경우 봐봤을 때 z를 제곱했더니 뭐가 됐대? 8 플러스 6i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근데 갑자기 1번에 봐보면 뭘 물어봤어? 갑자기 뭘 구하래? z로 구하래.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이럴 때는 a 더하기 bi를 쓰는 게 100%야. 뭐가 없잖아. 이거는 a 더하기 bi를 쓰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런 때 a 더하기 bi를 쓰는 데 있어서 또 꺼리낌이 있으면 안 돼.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방향 자체가. 그래서 이럴 때는 z를 a 더하기 bi라고 두고 제곱해가지고 찾아줘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러면 한번 계산해봐요. 칠판 정리 좀 할 테니까. z를 a 더하기 bi라고 두게 되면 z 제곱이 8 플러스 6i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제곱을 땡겨주면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제곱이 8이고 그 다음에 a, b가 3이구나 라는 사실은 알 수가 있어. 현재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근데 이제 하나 더. 자, 이것도 있지만 뭐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는데 발을 씌워. 그럼 발을 씌워주면 바 z의 제곱은 8-6i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면 그 상태에서 z랑 바 z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들을 갖다 이제 서로 곱해주게 되면 z 곱하기 바 z의 제곱을 때렸더니 그게 8 플러스 6i랑 8-6i로 곱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럼 얘네들을 잘 생각해봐. 서로 무슨 관계야? 8 플러스 6i랑 8-6i. 결례복수수 관계. 그렇지. 그래서 보자마자 64 더하기 36 때려서 100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아직 안 끝났어? z 곱하기 바 z은 뭐겠어요, 얘들아? 마 10이겠어요? 10이겠어요? 얼마 10이겠어요? 10입니다. 그렇죠. 10인 거예요. 지워버렸는데 복소수하고 편례복소수 곱해주게 되면은 실수 부분을 제곱하고 허수 부분을 제곱하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단다. 얘들아 이해되나? 오케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제 10밖에 안 됩니다. 여기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고. 그러면 이거가 이제 추가가 되면 z를 갖다가 a 더하기 bi라고 두는 상태이기 때문에 허수 부분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제곱해서 더해줬을 때 이 새끼가 지금 현재 10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이 납득이 됐니? 오케이? 네? 그러면 이래 놓고 나서 얘를 정립을 갖다 좀 해주게 되면 둘이 더해주게 되면 2a 제곱이잖아. 그럼 a 제곱은 지금 현재 9죠. a 제곱은 9. 그 다음에 b 제곱은 지금 현재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이제 a, b를 곱해서 3이 됐대. 그러면 이제 a가 지금 만약에 a하고 b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3이거나 1이거나 얘는 오케이? 혹은 마3이거나 마1이거나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뜻인 거라서 z는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z는 뿔마 3 플러스 i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됐어? 오케이? 빨리 써. 지금 빨리 써. 지금 개념이야 얘들아. 지금 심화 개념이야. 심화 개념. 지금 중요한 거지.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콜? 알겠어?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z가 뭔지까지 나왔어요. 자, 두 번째 부분 문제 하나 더 있죠. 자, 저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가지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자, 이거를 갖다 이제 전개를 한다고 했을 때, 알았어요. 좀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제 응. 160이었어. 네? Z분의 160이 훨씬. Z분의 아니 저 문제. 어디요? 그래서 이번 문제. 100이요. 100. 100입니다. 100. 100이요. 100입니다. 아, 저기 162로 보일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오케이. 다 정리했어요, 얘들아? 다 정리했어. 봐봐. 뭘 대단한 걸 생각하려 하지 말고 앞에 이 부분 있죠. 여기 지금 이거 실제로 지금 정성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앞부분까지는 Z로 묶여. 묶이죠. 그래서 Z로 묶여서 Z로 묶이면 Z 제곱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하자,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이해되나? 오케이? 왜냐면 여기 지금 Z가 이미 나왔어, 안 나왔어요? 얘들아? 나왔죠? 얼마 3 플러스 I라고. 그거는 여기다 넣으면 되는 겁니다. Z제곱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8 플러스 6I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 오케이? 그럼 남는 Z분의 100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 그게 여기서 쓰였죠. Z하고 바젯을 곱했더니 뭐가 됐대? 10이 됐대.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면은 100을 갖다가 뭘로 나눠줘야 돼? 100을 Z로 나눠줘야 되는 상태인 거잖아. 그럼 일단은 Z로 나눠주게 되면 바 Z는 누구하고 똑같아? Z분의 누구? 10하고 똑같죠? 이해되나? 오케이? 근데 Z분의 100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럼 양쪽에다가 숫자 뭐 곱해? 10을 곱하죠. 그럼 10을 곱해서 Z분의 100이 10 바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된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 Z분의 100이 지금 쟤랑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10 바zet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 때려주시면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Z가 나왔기 때문에 나온 걸 갖다 이용해야죠, 얘들아. 이거 켤레복수수가 뭐하고 똑같아? 뿔마 3 마이너스 i죠. 집어넣고 계산 때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아니 정성 문제라서 약간 뿔마 좀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뿔마를 갖다가 조금 보면 그래도 하나만 선택하기도 보통 문제가 나오긴 하니까. 이해돼? 오케이? 그런데 이제 칼텍 자체 교재에는 그 뿔마가 끝까지 끌고 가는 문제도 있긴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항상 뿔마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납득됐어? 오케이? 얘들 납득되나? 이해돼? 오케이? 그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워도 돼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겠어? 이해돼?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번이라고 쓰시고 9번이라고 쓰시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그건데 A가 Z 곱하기 바 오메가 더하기 바 Z 오메가, 그 다음에 이제 B는 Z 곱하기 바 Z, 그 다음에 더하기 오메가 곱하기 바 오메가 이렇게 돼 있는데 A하고 B가 실수임을 증명을 하래요. A하고 B가 실수임을 증명을 하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복소수에서 실수임을 증명하는 방식은 오로지 하나밖에 나는 안 가르쳐줬거든? 뭘 씌우라고 그랬어? 발을 씌우라고 그랬죠. 켤레 복소수. 발을 씌웠었을 때 그 결과가 발을 씌우기 전의 결과와 같은지 다른지를 보란 뜻이었던 거야. 그럼 A가 지금 실수인지를 갖다 살펴보면 지금 뭐 A 더하기 B가 아무것도 안 나왔단 말이야. 근데도 얘가 실수임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럼 A가 지금 현재 Z 곱하기 바 오메가 더하기 바 Z 곱하기 오메가인데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바를 씌울 거라고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바 오메가 플러스 바 Z 오메가 이렇게 될 건데, 그럼 이거 지금 현재 바가 지금 이렇게 분산이 되냐 안 되냐?
되겠죠? 플러스 기준으로 해서. 그럼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거는 바 Z 곱하기 바바 오메가니까 오메가로 바뀌죠. 다가 두 개 만나면 오메가인 거 알아 몰라 얘들아. 역함수 두 번 만나면 사라지는 것처럼. 얘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도 바바 만나면 Z로 바뀌고 얘는 바 오메가로 이렇게 나옵니다. 뭐 그랬었을 때 나와 있는 결과물 봐보세요. 이거랑 이거 똑같고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똑같잖아요. 등호가 성립했어 안 했어? 했지.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등호가 성립했기 때문에 A는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논거의 전개 과정이 이해가 되니? 된 게 오케이? 그래서 실수라고 하면은 거기다 바를 씌웠을 때 결과물이 똑같은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럼 B도 실수인지 확인해봐. B도 실수인지 확인해봐. 그럼 B에다가 뭐 씌워줘야 돼? 바를 씌워줘야 되겠지. 그럼 바를 씌워주게 되면 Z 곱하기 바zet에다가 바를 씌워주게 되면은 바Z 바 오메가 오메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네 왼쪽과 오른쪽의 위치가 바뀌는 것뿐 결과물은 똑같아 안 똑같아? 네,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이해가 돼요? 납득이 되나 안 돼요? 오케이? 두 번째 A 빼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갖다가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A 빼기 B를 갖다가 한번 해봐 지금 현재. 더럽게 시끄럽네 오늘. 얘가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은지 확인해달라는 뜻인 거야 지금 현재. 납득이 됐어 안 됐어? 오케이? 그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갖다가 바재수로 묶을 수 있어 없어? 있죠? 바재수로 묶을 수 있어요. 바재수로 묶어주게 되면 오메가 마이너스 Z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하고 마지막을 지금 이제 바 오메가로 이제 묶어주게 되면 바 오메가 곱하기 Z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해가 되나? 오케이 콜? 그럼 그랬었을 때 지금 이거를 갖다 이제 마저 더 정리를 하면 바 Z 더하기 바 오메가 그 다음에 얘는 Z 마이너스 오메가 뭐라고? 어디 아씨 여기 말하는 거지? 아닌데? 아래로 어디다가? 아래에서 Z바 마이너스 근데 니가 왜 Z바라고 해? 바젯이 정확한 표현이야. 얘도 오케이? 쳇바 하고 싶냐? 참네. 자 여기 플러스는 맞지 지금 얘들아? 네. 플러스 맞고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 바제트 플러스 마이너스 바깥에 쓰면 되잖아. 식이 반대잖아. 왜 내가 헷갈려? 바제트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여기다 붙이면 되잖아. 여기다 붙이면 되잖아.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 여기다 붙이 됐잖아. 그럼 됐잖아. 아이 깜짝이야. 얘들아 됐냐? 오케이? 나도 됐어?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바깥으로 던져지고 마이너스 바 Z 마이너스 바 오메가 곱하기 Z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지. 이거 현재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맞나 안 맞나? 맞나죠? 그럼 얘가 지금 현재 이 녀석의 켤레복수 수지. 그래요. 그럼 켤레복수 수끼리 서로 곱하면 0보다 어떻다고 했어? 크거나 같다고 했죠. 제곱 더하기 제곱인데. 근데 여기 앞부분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증명이 돼요. 실질적으로 이거 소수령에도 있었던 문제가 아닌데 학교에서. 뭔 이제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이 가능하대. 그러니까 자꾸 쌤이 얘기하는 거는 A 더하기 BI만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A 더하기 BI만 생각했다가는 이런 문제는 아예 접근이 안 된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몇 문제는 그래도 좀 봐야 될 거 아니니? 그래. 자, 책 펴봐야 돼. 아직 좀 덜했어요. 음수의 거듭 제곱분은 이따가 두 번째 시간 때 좀 책을 보고 지금 칼색 자체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갖다 좀 볼 건데, 자, 책 다 펴봐요. 그래서 책을 폈을 때 너네 지금 41쪽이랑 42쪽 있죠? 41쪽, 42쪽. 봤어? 41쪽, 42쪽? 봤니? 그냥 하면 돼. 여기는 내가 말할 게 없어. 뭔 말인지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여기는 뭐 A 더하기 BI로도 상관이 없죠.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심지어 43쪽에 이제 112번 같은 경우에도 괜찮아. 이것도 Z를 A 더하기 BI라고 두고 바젯을 A-BI라고 둔 다음에 주구장창 문제 풀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113번 이거 별표 쳐야 되나? 별표 쳐. 내가 이 문제는 내가 보면은 아직도 옛날 생각이 그냥 금치 못하는 거야. 잘 들어. 이 문제가 나는 이 문제도 잊을 수가 없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이번에 문제 풀어서 잊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쌤이 짬이 그때 2년차? 2년차 때 이 관련된 문제를 분당에 있는 이제 늘푸른고라고 있거든요. 늘고라고 보통 이제 줄여서 늘고라고 하는데 그 분당 정자동 쪽에 돈 많은 부잣집 자제분들 그 로또가 당첨돼도 들어갈 수 없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진짜요. 거의 로또가 당첨돼도 들어갈 수가 없는 아파트들이거든. 거기가 로또가 한 10억대잖아. 근데 거기 내가 알기로 매매가가 2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 못 들어가. 로또가 당첨돼도 못 들어간단 말이야, 정자동 아파트는. 근데 거기 애들이 좀 자제들이 좀 많이 다니는 학교가 늘푸른고라고 있어요. 늘고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옛날에 한번 기출로 낸 적이 있거든. 벌써 짬이 2년차 된 거니까 한 13년 전에 이미 출제가 됐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었던 문제인 건데, 똑같지는 않고 내가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이거는 잘 봐봐. 메모 잘해놔. 조건 가. 너는 지금 요거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냐 이거. Z 세제곱이 실수라고 나와 있어. 실수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조건 나는 지금 그 Z에다가 플러스 1을 한 녀석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제곱한 녀석의 값이 1이다 라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오케이? 따뜻해? 잘 봐. 잘 들어. 자, 나는 이게 개인적으로 진짜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Z 세제곱이 무슨 수가 돼야 돼? Z 세제곱이 실수가 돼야 되거든.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잘 들어. 모든 Z가 세제곱이 되는데 그 결과물이 무슨 수가 돼야 된다고? 실수가 돼야 된다고. A 더하기 BI로 안 풀어, 쌤은. 애들 알겠니? 오케이? 자, Z 세제곱이 실수가 돼야 된다고. 근데 잘 생각해봐, 얘들아. 이 부분 잠깐 잘 생각해봐. 모든 실수는 세제곱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있죠? 예를 들어 8이면 2의 몇 제곱? 세제곱. 27이면 뭐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이해돼? 오케이? 그럼 8하고 27 사이에 있는 거는 뭐 한 2점 몇몇의 세제곱. 이해되나? 오케이? 은근히 지금 지수 보고 개념 살짝 한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 모든 실수는 다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야. 요 현재 이해가 돼? 오케이? 따뜻해? 그러면 결국에 Z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수의 세제곱의 형태로 이렇게 다 나타낼 수가 있다는 뜻인 거고. 이해된 게 오케이? 된겨? 그러면 결국에 이거를 갖다 넘겨서 세제곱으로 정리를 해주면 z-t 곱하기 z제곱 플러스 tz 플러스 t제곱이 빵을 만족시켰었을 때 그 z 복소수가 세제곱이 되면 실수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거 현재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얘네가 곱해져서 빵이잖아 얘들아. 근데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지. 첫 번째 Z가 어떤 경우? Z가 어떤 경우? Z가 어떤 경우? T라는 어떤 경우? 실수가 되는 경우. 지금 T가 지금 현재 실수를 대체해서 쌤이 T라고 그냥 쓴 것 뿐인 거지 실수를 뜻하는 거란 말이야. 납득이 돼? 오케이? 그러면 그 복소수는 복소수 안에는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이해돼 안 돼? 그래서 그 Z가 어떤 경우 실수가 되는 케이스일 때 얘네가 계산돼서 빵이 되거든. 납득이 되나?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그 Z가 저 2차식 Z제곱 그다음에 T 곱하기 Z 플러스 T 제곱은 빵을 만족시킬 때도 얘네들은 세제곱이 실수를 만족시킨다라고 나온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지금 Z는 지금 현재 X를 대체하는 형태의 식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1차 항의 개수에다가 얘는 지금 이제 상수항이지, 그지? 납득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니들이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1차 항의 개수를 제곱을 때려서 이 새끼가 상수항이 돼버리면 얘는 세제곱을 해서 실수가 되는 녀석이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납득이 되나? 오케이? 빨리 써놔요 지금. 이제 빨리 써놔. 그러니까 Z가 아예 실수가 되거나 아니면 Z에 관한 2차식 자체가 요거를 만족을 시키면 세제곱은 전부 다 실수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단 말이지. 납득이 돼? 오케이? 됐어? 그러면 첫 번째 이 경우 실수인 경우로 갖다 내가 1번이라고 할게. 그럼 1번. 그럼 1번인 경우에 Z가 T라는 실수 하에 우리가 조건 나에 이제 대입을 갖다 하게 되면 절대값 T 플러스 1에다가 해준값이 1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면 실수에다가 1을 더해서 절대값을 씌워서 1이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의 Z는 누구누구겠어요? Z가 T니까 결국 Z가 T니까 누구누구? 절대값 풀어내라는 얘기잖아 얘들아. 누구누구? 0이랑 마이너스 2지. 그러니까 0이랑 마이너스 2라는 실수가 돼버리게 되면은 세제곱했을 때 이 새끼 실수된다는 뜻인 거야. 그리고 그거에다가 플러스 1을 갖다 절대값 씌웠더니 크기가 1이 됐다는 뜻인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어떻게 돼? 이해돼? 오케이? 아니 지금 만약에 지금 말뜻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Z가 0이면 Z 플러스 1이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1이 되잖아. 그럼 1이 뭐야 지금 현재 1 더하기 빵 i잖아. 된 게 오케이? 그래서 저 크기가 지금 현재 1인 거라고. 이해돼? 오케이? 납득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Z가 만약에 마이너스 2면 여기가 이제 또 1 이렇게 돼서 똑같이 들어가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절대값 기호의 규칙이잖아 지금 현재. 납득이 돼? 오케이? 이해됐어? 그렇게 해서 1이 나온다고 지금 현재. 되나?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닌데 지금 현재. 얘들아 되냐 안 되냐? 오케이?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1차항의 개수로 갖다 제곱을 때렸더니 얘가 상수항이 되는 형태의 모든 2차식은 지금 세제곱을 때려서 실수가 된다라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이거 지금 현재 이거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돼 안 돼? 이거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얘네들을 가지고서 이제 접근을 갖다 좀 해달라는 뜻인 거지. 현재 이해가 됐어? 납득이 돼? 되냐 안 돼? 그럼 여기서 지금 현재 요거로 갖다가 두 번째 얘는 Z를 근해 공식을 써서 표현을 해달라는 뜻인 거고. 변경? 그러면 근공을 이용해서 이제 접근을 갖다 해주게 되면 2분의 그다음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T 뿔마 루트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T 제곱 마이너스 4T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3T 제곱이잖아. 마이너스 3T 제곱이잖아. 거기다 루트 씌우면 어떻게 되냐? 루트 3T i잖아. 돼 안 돼? 그래서 루트 3T i가 돼. 3T i가 돼. 이렇게. 이거 현재 이해가 됐어? 그리고 나서 자, 조건 나와.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1을 한 형태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제곱해서 더했더니 그 새끼가 1이 됐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실수 부분이 2분의 마이너스 t인 거니까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1을 갖다 땡겨줘야 된다는 뜻인 거고. 이거 돼? 안 돼? 되나 없게? 그 다음에 제곱 더하기. 그다음에 허수 부분은 2분의 뿔마 루트 3 t를 갖다가 제곱해서 이게 지금 절대값 기울은 거니까 그럼 이 새끼가 지금 현재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야. 이거 현재 이해가 됐어? 오케이? 되냐 안 돼? 그러면 이걸 갖다 이제 문제를 풀어줬었을 때 이 자식이 뭐가 돼야 된다?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얘가 t 값이 뭔지를 니들이 찾아줘야 되겠지. 되냐? 납득이 됐어? 돼 안 돼? 오케이? 그럼 계산을 갖다 한번 해봅시다. 자 계산 자 간다. 자 제곱 땡기면 지금 얘들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돼? 오케이? 돼야 돼. 4분의 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니까 약분을 처리하면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식이 제곱 땡기면 4 그 다음에 3t 제곱 그 자식 1 그러면 얘 지금 1 사라지고 그럼 양쪽에다 이제 4를 곱해서 4분의 t제곱이랑 4분의 3t 제곱 나오면 t제곱이죠. t제곱 마이너스 t가 제로다라고 해서 t 값은 아주 깔끔하게 나옵니다. t는 0 또는 1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거 현재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근데 0은 집어넣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z 값에다가 t 대신에 0을 갖다 넣어버리게 되면 아까 전에 z가 0이 되는 경우하고 똑같아요.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제외. 그럼 t 값은 오로지 뭐일 수밖에 없다. 뭐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안경 왜 안 써? 안경 왜 안 써? 안경 왜 안 써? 잘 보여요. 잘 보여? 맞아요. t 대신에 1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z가 뭔지 나오게 되겠지.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1 얼마 루트 3 i 이렇게 된다는 뜻이거든. 현재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뭔 거냐면 복소수 z를 모두 구하래. 그러면 요거랑 0하고 마이너스 1까지 포함시켜서 총 4개가 나온다. 얼마니까? 이거 되냐 안 되냐? 지금 돼야 돼.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거. 저희 옛날에 맨 처음에 이거 세제곱이 실수가 되는 거 저거를 갖다가 그때 짬 2년차 때 짬지 때 아주 그냥 이걸 못 풀어가지고 내가 아주 이걸 잊을 수가 없어. 이걸 갖다가 이틀을 밤새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새벽 3시쯤 유레카 이러면서 딱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계속까지 지금 써먹고 있거든. 이해되나? 오케이? 그때가 딱 정확하게 짬이 2년차 때였던데 지금은 15년 차니까 아니, 다 이렇게 들어가요. 변형이 어떻게 되든 다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는 하나에 맞는 키야 맞는 키. 왜냐면 한 큐에 끝내고 싶어가지고 자꾸 어떨 때는 이렇게 보고 A 더하기 BI를 집어넣고 어떨 때는 이렇게 보고 아이씨 이렇게 보면 애들이 점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맞는 키로 그냥 잡아낸 거예요. 알아도 이거 무진장 나와. 특히 이거 Z를 세제곱했더니 실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오는 거 있죠.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 지금은 다른 타 지역도 많이 나온다고요. 저거. 옛날에는 이제 극소 지역만 나왔는데 지금은 웬만한 지역 다 나온다고. 그래서 세제곱이 실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오케이?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좀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럼 하나만 더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14번. 114번. 자,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지워도 되냐, 아니야? 지워도 돼? 지워도 돼? 네? 114번 지금 풀어봐야 돼. 114번. 정확하게 공부합시다. 정확하게. 야, 앞에 심화 개념을 잘 들었으면 이거 금방 풀리거든요. 사실.
그리고 얘들아 이런 것들 메모 잘해놔. 빨간색 펜 들어. 0이 아닌 두 복소수 이런 거 그냥 넘기면 안 돼. 0이 분명히 아니라고 언급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니들이 계산할 때 0이 나오는 경우는 다 제외를 때려버려야 돼. 이 문제 같은 경우. 근데 이 말이 없어. 그럼 0인 경우 생각해야 돼. 이해되나 오케이? 그런 거 집요하게 물어본단 말이야.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선생님 다 쓰지 못해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 테니까. 열심히 풀었습니까? 풀었어요? 야이씨 왜 아무도 대답이 없어. 자 봅니다. 자 그만. 자 너네 이거 식을 좀 세울 줄 알아야 되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라고 나와 있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너네 여기에서 쌤이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합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알파 베타가 뭔지 나와 안 나와? 곱셈공식 변형 이용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를 제곱땡겨 주게 되면은 얘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지. 얘되게 오케이? 1이고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를 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1이 됐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뭐겠어요 알파 베타? 1. 그렇죠. 현재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럼 봐봐라. 여기서 이거 두 가지 식을 보고서 아무런 생각이 안 들면 안 돼 이제. 슬슬 이제 너네 2차 방정식과 여반 그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뒀을 때 여기서 이제 방정식을 작성해야 되거든. 근을 알파 베타라고 가정했을 때 얘네들을 합쳤을 때 마이너스 1이고 곱했을 때 1이 됐다는 뜻인 거야. 그럼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근계수 이용해서 문제를 갖다가 방정식을 작성을 하게 되면 아 그때의 2차 방정식은 x제곱 합은 마이너스 1x인 거니까 플러스 x 곱은 1인 거니까 플러스 1은 0을 만족을 시키고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알파 베타가 뭔지를 갖다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x가 알파 베타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2차 방정식 근계수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이쁘게 세울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여기 현재 이해가 돼야 납득이 되나 오케이? 그냥 보여준 거야. 이해된 게 오케이? 그냥 사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하진 않은데 앞으로 빈도수가 엄청 나올 거야. 지금 저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 같아. 이해된 게 오케이? 그리고 복소수 다 끝나면 앞에 다항식 연산이랑 복소수랑 결합시켜서 개념 한번 또 잡을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럴 때 잘 기억 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방정식의 작성이야.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스탑을 한 이유는 요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 요걸 봤을 때 야 둘이 곱해서 1이래.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는 서로 역수관계라는 거 보여? 된 게 오케이? 그럼 여기 지금 베타랑 알파분의 1이지. 알파분의 베타잖아. 알파분의 1은 뭘로 바뀌어? 베타로 바뀌죠. 그렇죠. 아 그러면 결국에 알파분의 베타는 베타 제곱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았던 거야. 납득이 되나 오케이? 그 다음 여기도 지금 봐보게 되면 바 베타분의 바 알파하고 똑같은 거거든. 바 베타분의 바 알파. 물론 알파분의 베타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알파분의 베타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할 수도 있죠. 이해되나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있는 녀석이 베타 제곱인데 그럼 여기 표시한 부분은 그거 역수잖아 이거. 그럼 베타 제곱분의 1이지.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베타 제곱분의 1은 알파 제곱하고 똑같죠.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알파 제곱이 들어가고 거기다 바를 씌운 거야. 이해되나 오케이? 그런데 아까 전에 방정식 작성에서 얘네들 살펴보게 되면 알파하고 베타는 서로 무슨 관계? 무슨 관계? 무슨 관계? 혈내근의 관계에 놓여져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그 얘기는 결국에 바 알파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하고 똑같다? 베타 제곱하고 똑같았었다는 뜻인 거야. 결국 이 문제는 결국 2 곱하기 베타 제곱이 뭐냐고 물어보거나 똑같은 거지.
됐어요 안 됐어? 돼요 안 돼? 오케이 콜? 그러면 잘 봐. 그럼 결국에 이 문제를 풀어낼 때 2 곱하기 베타 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지금 2차 방정식 작성한 거에다가 베타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베타 제곱은 누구하고 똑같아?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하고 똑같단 말이야. 납득이 되나 안 돼?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하고 똑같아서 이걸 갖다가 결국에 문제를 풀어낸 게 P 플러스 QI였다는 뜻입니다. 이거 지금 돼요 안 돼? 이해 되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만 알면 돼? 뭐만 알면 돼? 뭐만 알면 돼? 베타만 알면 되겠죠?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베타는 어떻게 구해? 베타는 어떻게 구하겠어? 이럴 때 이제 또 이제 근공을 쳐야지.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근공을 치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죠. 사실 많이 봤던 거야. 오메가.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둘 중 아는 거는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계산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 때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베타가 어떤 새끼인지를 우리가 결정지을 수가 없는 게 여기 지금 이제 P하고 Q가 0보다 작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뿔만은 끌고 가시고 그 중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새끼만 정답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요거 갖다 이제 계산을 때리면 이게 지금 현재 요거잖아.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를 때려버리게 되면 2분의 위에가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돼서 1 어차피 뭐 복부와 동수이는 건 상관없이 뿔마 루트 3i 이렇게 된단 말이야. 뭐 맞불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고 그 전혀 상관은 없고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아 돼? 안 돼? 되나? 납득돼? 그럼 그 상태에서 이걸 갖다 이제 정리를 갖다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 2가 전개되면 얘를 갖다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되고요 실수 부분은. 그 다음에 뒷부분은 뿔마 루트 3i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어차피 음수인 것만 정답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P하고 Q가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이 중에서 누구만 정답? 마이너스만 정답 처리가 되는 거로 끌고 가더라도 답이 보장이 된다고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가 돼? 납득돼? 뭐 신기하네 풀이가? 이해됐어? 오케이? 알겠어? 그러니까 이번에 복수를 풀 때는 저기 해설 보지 마. 아이씨 짜증나가지고 확 그냥 나 본 적은 없는데 혹시나 애들이 어떻게 풀었을까 싶어서 난 항상 호흡을 하니까 봤더니만 이 새끼 왜 난리 났네 이 생각 들더라고. 다 뜯어보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오케이? 돼? 불안하다고 1등급이 불안하게 나온다고.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 2등급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뭔 말인지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P 플러스 QI인 거니까 P가 마이너스 1이었던 거고 Q는 마이너스 루트 3이었던 거죠. 집어넣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알겠어? 그래서 이해되나 안 돼? 자 이따가 조금 쉬었다가 이제 좀 들어갈 건데 115번 얘들아 잠깐만 이거 잠깐 얘기 좀 하고 115번도 결국에 A 더하기 BI로 푸는 거야. 현재 이해가 돼? 오케이? 이것도 결국에 A 더하기 BI로 푸는 문제라서 이것도 딱히 없어요. 그래도 그냥 쭉 정리해서 문제를 풀면 되기 때문에. 근데 116번서부터는 쌤이 이제 하나하나 다 뜯어 고쳐놓고 현재 이해가 되나? 오케이? 좀만 쉬었다가 할게요. 45분까지 쉴게요.